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30살 무렵 위대한 변화란 단번에 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굳은 결심 하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몇 번이나 크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했고 몸이 아프면 또 다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다짐과 후회를 되풀이해 오셨는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저는 늘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입니다. 큰 결심은 끝내 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9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바꾸었는지 그 한 가지는 오늘 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의 굳은 결심이 번번이 무너지는지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리는 밤이면 저는 오래된 처마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처마 밑으로 낙숫물이 떨어지던 소리, 한 방울 또 한 방울. 오늘 밤 우리 이야기는 그 물방울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편안히 기대어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왜 이토록 크게 결심하려 할까요? 저는 그 마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참으로 험한 시절을 건너오셨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작게 움직여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으면 하루아침에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크게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를 살린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결심을 믿는 것은 결코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 믿음 덕분에 우리는 이만큼 살아남았습니다. 여수의 강수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 되신 분이었죠. 평생 몇 바느질로 자식들을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60이 되던 해에 크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매일 아침 산에 오르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책도 읽겠다. 참으로 훌륭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흘을 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무릎이 시큰거렸고 닷새째 되던 날에는 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자 강수옥님은 예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 말이 저는 참으로 아팠습니다. 강수옥님은 의지가 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새벽마다 바늘을 잡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결심 앞에서만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항의 석동철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4 평생 부두에서 그물을 손질하신 분이지요. 이분도 새해마다 담배를 끊겠다 결심하셨습니다. 벌써 20회째 같은 결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20번 결심하고 20번 돌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게으른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누구보다 성실히 사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생 믿어온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20하루면 습관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3주만 이를 악물고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 저도 오랫동안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을 처음 퍼뜨린 사람은 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한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이름은 맥스웰 몰츠. 지금으로부터 60에도 더 전에 그가 낸 책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의사는 환자들을 지켜보다가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코 모양을 바꾼 사람이 새 얼굴에 익숙해지는데 대략 3주쯤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환자들을 보며 느낀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어느새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20하루면 바뀔 수 있다. 보십시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그 말은 사실 엄격한 연구도 아니었고 우리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붙잡고 3주 만에 바뀌지 못하는 자신을 탓해 왔습니다. 3주가 지나도 그대로인 나를 보며 의지가 약하다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처음부터 틀린 잣대를 손에 쥐고 그 잣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벌해온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믿음만 그대로인 것입니다. 큰 결심으로 한 번에 일어서야 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집을 하루아침에 다시 세우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아주 오래 이어가는 힘. 저는 이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한 연구가 또렷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던의 한 대학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지를 오래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96사람에게 각자 새로운 습관 하나를 고르게 했습니다. 점심 뒤에 과일 하나 먹기, 저녁 먹기 전에 잠깐 걷기,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었습니다. 오늘 그 일을 했는가? 그 일이 얼마나 몸에 익었는가? 그렇게 80날이 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습관 하나가 몸에 완전히 배는 데는 평균 66날이 걸렸습니다. 20하루가 아니었습니다. 66날입니다. 2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여덟해 만에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250나흘이나 걸렸습니다. 반년을 훌쩍 넘긴 것이지요. 사람마다 일마다 이토록 다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강수홍 님이 사흘 만에 무너진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66날이 필요한데 사흘 만에 그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낙숫물이 채 몇 방울 떨어지기도 전에 바위가 패이기를 바란 셈입니다. 자국이 없다고 자신을 탓하신 것입니다. 잘못은 강수홍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잣대가 틀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는 저를 정말로 울린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빠뜨려도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이 한 문장을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하루를 걸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그동안 쌓은 것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반대로 알고 있었지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다 소용없다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주에 봉기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7 되신 분이지요. 이분 댁에는 오래된 처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끝에서 낙수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런데 그 처마 밑 섬도를 보면 물방울이 떨어지던 자리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봉기택님이 어릴 적 할아버지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저 단단한 돌을 누가 팠느냐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 여린 물방울이 팠단다. 한 방울로는 어림도 없지. 그런데 100년을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 법이란다. 봉기택님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낙숫물의 지혜를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중국의 노자는 도덕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리를 가는 길도 발밑에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천리라 하면 아득히 먼 길입니다. 그 먼 길도 결국은 지금 내딛는 한 걸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우습게 여기면 천리는 영영 남의 일이 됩니다. 순자라는 학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에 이를 수 없다. 큰 걸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걸음이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쌓여야 합니다. 쌓이지 않는 반걸음은 아무리 크게 내디뎌도 제자리입니다. 옛 선비들이 가슴에 품었던 말 가운데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용에 나오는 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함이 아니라 쉬지 않음입니다. 하루 반짝 지극한 것보다 오래도록 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동양에만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양의 한 철학자도 100년도 더 전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결국 습관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는 어떤 큰 결심을 했느냐가 아니라 매일 무엇을 되풀이했느냐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동양의 노자와 서양의 철학자가 천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동서양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진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물방울이 세차서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같은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힘센 결심이 아니라 오래 이어진 작은 반복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밤 우리가 건너온 세계의 문입니다. 큰 결심이 우리를 못 바꾼다는 문, 습관에는 66날이 걸린다는 문, 그리고 낙숫물처럼 작은 것이 오래 쌓여야 한다는 문.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 땅에도 이 낙숫물의 삶을 몸소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분은 40 무렵에 억울하게 남쪽 강진 땅으로 유배를 가셨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18년입니다. 낯선 땅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채로 18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에 무너졌을 세월입니다. 그런데 다산 선생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크게 한탄하지도 세상을 원망하며 세월을 흘려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 한 대목, 내일 한 대목, 아픈 날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다음 날이면 다시 붓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18년을 하루하루 쌓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유배가 끝날 무렵 그분이 남긴 글은 500권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읽히는 큰 책들이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유배라는 가장 어두운 밤에 다산 선생은 매일 한 방울의 먹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이 18년 쌓여 우리 역사에 남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다산 선생을 만든 것은 유배 첫날의 대단한 각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한 대목 또 오늘 한 대목, 그 지루하리만치 한결같은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산 선생처럼 500권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만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오늘의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잠시 아까 그 처마 밑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봉기택님은 그 낙숫물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그대로 옮기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 이분은 글씨가 참 부끄러운 분이었습니다. 배움이 짧아 이름 석자 쓰는 것도 떨리셨다고 합니다.
크게 결심하고 서예 학원에 등록도 해 보았지만 번번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다 예순이 넘어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하루에 딱 한 글자, 저녁밥을 드신 뒤에 붓으로 한 글자만 쓰기로 하셨습니다. 오늘은 물수자, 내일은 돌석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봉기택님은 마을에서 붓글씨를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쓰게 되셨느냐고. 그러면 이렇게 답하신답니다. 나는 잘 쓰려고 한 적이 없네. 그저 하루에 한 글자씩 떨어뜨렸을 뿐이지. 저 처마의 물방울처럼 말일세. 춘천에 사시는 편말수님도 그런 분입니다. 71 되신 분이지요. 이분은 새벽마다 텃밭에 물 한 바가지를 주십니다. 딱 한 바가지입니다. 힘드신 날은 반 바가지만 주기도 하십니다. 남들은 우습게 볼지 모릅니다. 물 한 바가지가 무슨 대수냐고요. 그런데 그 밭에서 나온 상추와 고추가 자식들 밥상에 오르고 손주들 입으로 들어갑니다. 편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큰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 그냥 아침마다 물 한 바가지를 부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10년이 되니 밭이 되더라고. 상주에 구영배라는 분도 계십니다. 66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은 40해 동안 매일 밤 3줄씩 일기를 쓰셨습니다. 딱 3줄입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 하나, 미안했던 일 하나, 그리고 내일 할 작은 일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40해가 지나자 그 3줄이 여러 권의 공책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그 공책을 보물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한평생이 그 3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구영배님은 큰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 밤 3줄을 남겼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몇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마음먹었다가 며칠 만에 접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접으실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다독이셨습니까? 아니면 나무라셨습니까? 대개는 나무라셨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말이죠. 괜찮습니다. 저도 평생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손주가 무언가를 하다 그만두었다면 여러분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 못난 것 하고 나무라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하고 다독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에게만은 그토록 모진 것일까요? 손주에게 건네는 그 다정한 말을 오늘 밤부터는 자신에게도 건네 주십시오. 그것이 오래가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은 반복이 큰 결심보다 강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큰 결심은 우리에게 매일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오늘도 그 큰 일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 그 부담이 며칠 만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작은 하나는 다릅니다. 너무 작아서 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나를 해낸 밤마다 우리 마음에는 조용한 뿌듯함이 쌓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이 작은 뿌듯함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됩니다. 큰 결심은 자주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작은 반복은 할 때마다 자신을 조금씩 좋아하게 만듭니다. 어느 쪽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하겠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며 사는 삶과 자신을 조금씩 좋아하며 사는 삶,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뿌듯함이 쌓여
단단한 마음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넘어야 할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하려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그날로 다 틀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으면 아예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며칠 잘 하다가 하루 빠뜨린 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통째로 포기해버린 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무너뜨린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의지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자는 그 마음이 범인이었습니다. 앞서 그 런던의 연구가 무엇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루를 빠뜨려도 습관을 만드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 말을 다시 새겨 주십시오. 한번 걸렀다고 그동안 떨어뜨린 물방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마 및 섬돌의 펜자리는 하루 비가 안 왔다고 메워지지 않습니다. 영주에 육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 되신 분이지요. 이분에게는 오래 연락이 끊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해 10년을 대면대면 지내셨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요. 그런데 크게 마음 먹고 긴 편지를 쓰려 하면 첫 줄부터 막혔습니다. 무슨 말로 10년을 되돌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번번이 접으셨습니다. 그러다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붙이지 않아도 좋으니 하루에 딱 한 줄씩만 쓰기로 하셨습니다. 오늘은 미안하다 한 줄, 내일은 네가 보고 싶다 한 줄, 빠뜨린 날도 많았습니다. 몸이 아픈 날, 마음이 무거운 날, 그런 날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서 그만두셨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뜨린 다음 날 그냥 다시 한 줄을 쓰셨습니다. 죄책감 없이 어제 일은 잊고 오늘 한 줄,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공책 한 권이 편지가 되었습니다. 육수님님은 그 공책을 통째로 딸에게 건네셨다고 합니다. 딸이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10년의 침묵을 녹인 것은 멋진 한 통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빠뜨리고 또 다시 쓴 어설픈 한 줄들의 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가는 사람은 흠 하나 없이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헛디디면서도 이튿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길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흠 없이 걸으려는 마음은 우리를 금세 지치게 합니다. 단 한 번의 헛디딤도 견디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다시 나서는 힘은 우리를 멀리까지 데려갑니다. 헛디딜 것을 처음부터 셈에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조급할까요? 왜 사흘 만에 결과를 보고 싶어 할까요? 저는 세상이 너무 빨라진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무엇이든 빠릅니다. 단추 하나면 음식이 오고 손가락 하나면 소식이 옵니다. 그 빠름에 익숙해진 우리 마음은 자신에게도 빠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시작했으니 내일 달라져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빨리 익는 것이 아닙니다. 낙숫물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기에 끝내 바위를 뚫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앞서 만난 강수옥님과 석동철님을요, 사흘 만에 무너지고 20번을 돌아오셨던 그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사실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수옥님은 산에 오르겠다는 결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대문 앞까지만 걷기로 하셨습니다. 딱 대문 앞까지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자 이제는 마을 오기까지 걷게 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석동철 님도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버리셨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개비씩만 줄여보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실패해서 예전만큼 피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이 물이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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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자신을 나무라지 않고 다음 날 다시 한 개비를 줄이셨습니다. 20회를 못 끊던 담배를 그렇게 한 해 만에 놓으셨습니다. 크게 끊으려 할 때는 20번 실패했는데 작게 줄이려 하니 한 번에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요. 그러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를 마음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낙숫물의 크기로 잘게 쪼개 보십시오. 산이 아니라 대문 앞까지, 금연이 아니라 한 겹이, 바로 그 크기가 여러분을 끝까지 데려갈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말은 쉽지요. 그래서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아주 작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하나만 골라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슬쩍 붙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따로 내려 하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매일 하는 일 뒤에 아주 작은 하나를 붙이십시오. 이를 닦으신 뒤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저녁 뉴스가 끝나면 고마운 일 하나를 떠올리는 것. 달력을 넘길 때 자식에게 안부 문자 한 줄을 보내는 것. 새로 시간을 만들지 마시고 있던 시간에 얹으십시오. 그것이 오래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 하루에 딱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산에 오르겠다 대신 대문 앞까지만 걷겠다. 책을 읽겠다 대신 한쪽만 읽겠다. 우습게 들리시지요. 그런데 이 우스운 크기가 바로 오래가는 힘입니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가 없는 크기, 그것이 핵심입니다. 봉기택님의 한 글자, 편말수님의 물 한 바가지, 구영배님의 3줄, 모두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을 40해를 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넘어지면 그냥 다음 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뜨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그냥 하기 싫은 날, 그런 날은 그냥 쉬십시오. 다만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마십시오. 어제 걸렀으니 오늘도 틀렸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만 버리십시오. 그저 오늘 다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어제의 빈자리는 오늘의 한 방울을 막지 못합니다. 이 3가지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첫째 하나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이 닦은 뒤 물 한 잔, 그것이면 됩니다. 사흘만 해보십시오. 당장 무엇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이 그 작은 일로 저절로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특히 밤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밤일까요? 낮은 남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림을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는 낮을 씁니다. 그러나 밤은 다릅니다. 밤은 오롯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다 내어준 뒤 마지막에 남는 그 고요한 몇 분, 그 몇 분에 나를 위한 작은 하나를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삶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내려놓으실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자식을 위한 큰 결심은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크게 결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부모 노릇은 이만하면 충분히 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의 작은 하나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직 나를 위한 물 한 방울이면 됩니다. 나를 돌보는 그 모습을 자식들은 멀리서 보고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유산입니다. 밤마다 하는 그 작은 하나에는 사실 깊은 뜻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아직 나는 나를 놓지 않았다. 오늘도 애쓴 나에게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세 줄을 쓰는 것도 결국은 그 말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작은 하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혹시 오늘 밤 마음이 유난히 무거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이어진 슬픔에 작은 하나조차 버거운 밤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 밤에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숨을 천천히 10번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너무 오래 가라앉지 않는다면 곁에 있는 이에게 마음을 여시거나 도움을 주는 손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조용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먼저 왜 우리가 큰 결심을 믿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험한 시절을 건너오느라 한 번에 크게 일어서야 했던 우리 세대. 그 믿음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20하루면 바뀐다는 말이 사실은 한 의사의 인상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틀린 잣대로 우리 자신을 벌해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연구를 만났습니다. 습관에는 66날이 걸린다는 것, 사람마다 18회에서 250나흘까지 제각각이라는 것, 그리고 하루를 빠뜨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낙수물을 보았습니다. 여린 물방울이 오래 떨어져 바위를 뚫는 이치, 노자와 순자, 그리고 서양의 철학자가 1000년을 사이에 두고 같은 말을 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 분을 만났습니다. 하루 한 글자의 봉기택님, 물 한 바가지의 편말순님, 세 줄 일기의 구영배님, 그리고 어설픈 한 줄로 10년의 침묵을 녹인 육수님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완벽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범인임을 보았습니다.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헛디뎌도 이튿날 다시 나서는 사람이 멀리 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처음에 드린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바꾸었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지요. 답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저를 바꾼 것은 어떤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덮기 전에 그날의 고마운 일 하나를 가만히 헤아려 본 것, 오직 그 작은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도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 큰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이 어떠했든 오늘 밤 다시 작은 하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나가 90이 넘도록 저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도 조금씩 저물어 갑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큰 결심의 문을 지났고 우리는 낙수물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잠시
우리 자신에게로 마음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애를 많이 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없는 살림을 일으켰고 우리는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내는 데는 누구보다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작게 돌보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우리는 늘 남을 먼저 챙겼고 우리는 정작 우리 몸과 마음은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한 물 한 방울을 배울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생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밤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듣는 우리가 있고 같은 밤을 건너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밤을 건너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날들을 채우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밤 떨어뜨리는 작은 한 방울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우리를 아끼는 그 작은 마음이 우리의 남은 삶을 곱게 물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밤부터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집시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험한 세월을 다 건너온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아셨으니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여든이든 상관없습니다. 낙숫물에게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밤 떨어지는 한 방울이 내일의 한 방울을 부릅니다. 저는 90이 넘어서도 배웠고 달라졌고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 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결심은 여러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바꾸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조용히 되풀이하는 작은 하나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음 날 밤 다시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 한결같음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여러분의 한 해를 바꾸고 끝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한 방울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곁에 같은 밤을 지새우는 벗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불을 끄실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딱 한마디만 건네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애썼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첫 번째 물방울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처마 끝 낙숫물 소리처럼 고요하고 한결같은 잠자리가 되시기를 빕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